산꽃. 양귀자. 의정부를 지나면서부터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차의 속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안내인 겸 총무이기도 한 박 기사는 그때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아직 30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에 피곤이 덮개처럼 내려앉아 있고 담배 연기로 붉어진 두 눈은 깊고 어둡기만 했다. 못해도 두 행보, 많을 때는 4번까지 현장과 서울을 왕복하는 게 요즘의 일과라던 아까의 박 기사 말을 새겨둔 탓일 것이다. 까맣게 그을은 살갗에 기미처럼 번지고 있는 반점들도 심상치 않게 보였다. 사는 일이란 게 다 그렇지만 묘지 안내인들과의 접촉이 잦아진 요즘 같은 때 그에게는 삶과 죽음이 한 통 속이라는 서늘한 느낌이 줄곧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오늘까지 벌써 몇 주째인가. 그 또한 담뱃갑에 손을 넣으면서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매주 일요일만 되면 떠나온 순례가 오늘로써 4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이었다. 직장에 매여 있는 처지여서 일요일이 아니면 몸을 뺄 수가 없었다. 그렇기는 해도 시일만 충분하다면 몇 달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산들을 훑어보고 싶었다. 미처 발길이 닿지 않아서일 뿐 어딘가 찾아내지 못한 좋은 자리가 한두 군데쯤은 꼭 있을 것이란 믿음을 지우기가 그는 몹시 힘들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뒷전으로 내돌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에서 정한 기일에 쫓겨가며 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었다. 대구의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유골을 북쪽 가까운 곳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슴 한쪽편에 공이처럼 박혀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애초 대구가 고향도 아니었다. 단신 올라만 아버지가 터전을 읽어보려고 애쓴 곳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15년씩이나 누워있은 것이다. 어느 만큼 여유가 생기면 서울 근처로 모셔야 한다고 노상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이 언제나 가까스로 이어지는 형국이어서 실천에 옮길 수가 없었다. 겨우 학교를 마치고 간신히 취직을 하고 그리고는 결혼으로 부양가족만 늘리며 살아왔다. 어느 만큼의 여유는 언제나 저만큼 앞의 미래에 있었다. 그 미래 또한 늘 불확실하게 짝이 없어서 그는 매일매일을 허둥지둥 살아왔다. 상도동에서 답심리로, 답심리에서 고척동으로, 고척동에서 다시 개봉동으로 옮겨 다니며 허겁지겁 서울시민으로 사는 동안 아버지는 15년씩이나 홀로 견디며 누워 있었으리라. 시에서 정한 기일은 거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공단이 조성된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떠돌았지만 또 몇 년쯤은 미루어지려니 했는데 이장 공고가 나붙은 것이었다. 딱 부러지게 기일이 정해지자 처음엔 되려 마음이 편했었다.
누군가 등을 밀지 않으면 이 삶에서 어느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몇 군데를 돌아보고 나서는 다시 조급해졌다. 묘지는 어디나 다 만원사례였고 그가 행할 수 있는 선택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일 뿐이었다. 묘지만 정한다면 이장에 따른 재반 절차는 하루나 이틀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이미 여러 군데 묘원에서 들었었다. 오래된 묘일수록 탈골이 된 상태여서 아주 수월하다고, 라면 박스 하나면 충분히 유골을 모셔올 수 있다고들 했다. 묘지 관계자들은 무엇이건 수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이 임종에서 묘지까지의 여러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담당하면서 하루에도 몇 채씩의 유택을 세워 올렸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 어려울까마는 공깃돌 다루듯이 죽은 자의 모든 것을 관찰하며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고 침을 찍찍 내뱉는 게 그는 언짢았다. 도시의 뒷골목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나 높은 산의 묘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았다.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꼿꼿한 생각을 묻어두고 있는 그는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던가. 다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기도 하는 삶의 한때 죽음을 떠올리며 비참한 위무를 받곤 하는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를 안내하는 박 기사는 공손한 사람이었다. 묘원 허가가 나온 게 불과 사흘 전이라면서 좋은 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던 사장은 박 기사를 처남이라고 소개했었다. 처남 매부가 모두 그보다 젊은 나이였다. 젊은 그들이 죽음을 일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서먹하다는 느낌이 잠시 들긴 했지만 반듯한 성품들이 그를 끌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일랑은 시외버스를 타고 한없이 멀리 나가 산자락을 떼어 파는 거강꾼들이나 찾아볼 셈이었다.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 순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탓이었다. 교통이 좋은 곳은 이미 꽉 차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 거리가 가까우면 자리가 좋지 않고 명당이라 할 만한 자리가 나서면 너무 깊은 산중이어서 교통이 불편하여 마땅치 않았다. 거리나 자리가 다 마음에 드는 곳도 있었지만 그곳은 또 값이 엄청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강원도로 경기도로 그는 아버지가 누울 땅을 찾기 위해 신문 광고나 아는 이들의 소개를 받아 일요일마다 떠났었다. 묘원에서 제공하는 승용차가 항용 있어서 먼 곳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답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봉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예전의 공동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동묘지 대신 공원묘지라는 게 생겨났고 영혼들은 반듯반듯 구획 정리된 땅에 질서정연하게 눕혀 있었다. 잘 정돈된 묘원 내 어디서라도 돗자리만 펴고 앉으면 원종 나온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침 봄이었다. 누런 잔디에도 새잎이 돋았다. 물감으로 찍어 놓은 듯 가지마다에 뾰족한 새순이 돋고 있었다. 돋아나는 새싹을 밟지 않으려고 그는 늘 조심하였다.
돋아나는 새싹들 바로 뒤에는 묘원 확장을 위해 서슴지 않고 산을 깔아뭉개고 있는 중장비들이 있었다. 중장비들이 파헤친 산의 생살은 어디서건 다 시뻘건 황토였고 그것이 그에게는 어쩐지 서먹하기만 했었다. 포천하고 의정부 사이 도로가 확장된다면 교통은 아주 좋아질 겁니다. 포천읍 4km 전방이라는 표지판을 지나치고 나서 박 기사가 그를 돌아보았다. 양지바른 쪽에 앉아 쑥을 캐고 있던 계집아이들이 기계처럼 손을 흔들어대는 게 보였다. 담장 밑에 개나리들은 북쪽임에도 벌써 만개한 뒤여서 샛노란 잎에 얹힌 먼지가 뿌옇다. 그러고 보면 국도변에 어디나가 다 그랬다. 먼지로 얼룩진 연쇄점의 유리창들과 비슷비슷한 슬레이트 지붕의 누추한 모양새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동네 뒤에는 언제나 산이 있었다. 산은 산이어서 싱싱했다. 연초록 기운이 움터오는 때여서 더욱 그랬다. 움트는 새싹에까지 먼지가 묻어 있을까? 그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읍내에 들어섰는가 했더니 자동차는 잠시 만에 다시 헐벗은 국도로 빠져나와 버렸다. 눈곱 낀 개 한 마리가 좌회전하는 차의 옆구리에서 무심코 컹컹 지저댔다. 100m 앞쯤에 창수면이라는 표지판이 보였고 박 기사는 차를 좌회전시켜 놓은 뒤 정차했다. 아시지요? 이곳 막걸리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옆에 구멍가게로 들어갔다. 내려서 막걸리로 출출한 속이나 달래볼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데 박 기사가 나타났다. 그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뿌연 막걸리와 쥐포쯤으로 보이는 안주감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부턴 산길입니다. 가게가 없어요. 산에 가서 한 잔 마시는 것도 맛이 좋답니다. 말을 끊는가 했더니 다시 술 좀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물론이지요. 술 때문에 사는 날도 있는데요. 말을 해놓고 보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막힐 듯한 나날들,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출몰하는 올가미들, 나사가 헐거워진 기계처럼 티격태격 부딪혀오는 가정생활. 몇십 년을 살아도 익숙해질 것 같지 않은 흉포한 인간관계에 술은 곧잘 윤활유가 되어주었다. 삶은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인데 나날이 덧만 늘어갔다. 덫에 걸리면 몇 년간의 안간힘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잘 살고 못 사는 데에는 세월의 질서가 아무 소용도 없었다. 다만 누가 더 많이 덫을 걷어차는가 하는 기교만 있을 뿐이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포천 막걸리와 함께 흔들거리며 그는 양켠에 붙박여 있는 실록의 숲을 쳐다보았다. 까닭없이 마음이 편해졌다. 제가 말입니다. 이제 30이거든요. 그런데 운전 경력이 벌써 15년째 접어듭니다. 믿으시겠어요? 박 기사가 저 혼자 자갈 무너지는 소리로 웃었다. 30이면 그보다 6살이나 아래다. 그는 자기의 30살을 생각해봤다. 30일 때 답심리에 살았던가.
답심리에서라면 결혼을 한 후일 것이다. 늙은 어머니와 새 신부가 걸핏하면 좁은 부엌을 가로지른 선반에 쿵쿵 머리를 찢던 집이다. 어머니의 상처는 오래 갔고 아내의 상처는 이내 쓰러졌다. 제일 나중까지 남는 것은 언제나 그의 아픈 마음이었다. 항상 웃기 잘하고 농담 좋아하는 김 과장의 30살은 어떠했을까?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던 그들의 30살은 어떠한가? 아니, 그동안 숱하게 만나보았던 공원묘지 안에 일렬횡대로 정렬해 있는 영혼들의 30살은 어떠한가? 그때 박기사가 생각을 잘라놓으며 끼어들었다. 고향에서 도망와가지고 트럭 조수부터 했어요. 그리곤 트럭 운전사로 뼈가 굵었는데 느닷없이 장의사 차를 몰게 되어서 앰뷸런스 운전까지 했죠. 이제는 묘지 안내인이 되었고요. 그러고 보면 느닷없는 일도 아니에요. 화물 나르는 것보다는 죽은 사람 실어 나르는 게 몸도 덜 고단하고 수입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까닭이 있어서 처남 매부가 묘지 사업을 시작했던 모양이었다. 공원 묘지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땅값과 5년 관리비만 요구했다. 이미 여러 곳을 둘러본 터이라 그는 묘지의 평당 가격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었다. 법으로 묶여있는 평당 가격은 어디나 매일반이었다. 가격 차이를 내는 것은 땅값이 아니고 한 평에 얼마씩 따라붙는 시설비라는 명목이었다. 대개의 공원 묘지들은 땅값과 대동소이한 오히려 그 이상의 시설비를 책정해 놓고 있었다. 진입로를 포장하고 구획을 정리하고 배수로나 축대를 쌓는 데 쓰이는 돈이 시설비였다. 시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위적인 잔손질이 추가되어서 자연미가 쓰러진다. 시설도 하지 않은 채 땅만 떼어 파는 곳이라면 산은 그 모습 그대로 시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오늘 아침 그와 첫 대면한 그들은 자연 그대로의 산이 왜 좋은지를 누누이 설명하였다. 배수 잘 되는 흙과 축대구실을 여축 없이 해주는 수령 높은 나무들이 시신을 어떻게 유무해 주는지를, 포슬포슬한 흙과 앞이 탁 트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산을 고를 수만 있다면 왜 겹겹이 포개어 있는 묘지를 택하느냐고 그들은 말하였다. 하기야 공원 묘지 중에는 맨션 아파트도 있고 서민 아파트도 있었다. 포천 묘원은 말하자면 넓은 뜰락을 가진 단독주택인 모양이었다. 죽은 자는 자신이 누울 땅을 선택할 수 없다. 아버지라면 어떠했을까? 묘자리를 보게 되면 그는 우선 몇 번이나 도회로 나갔지만 결국은 도시인이 되지 못하고만 당신이었다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곤 했다. 딸들이야 어찌되었건 하나뿐인 아들만 아니라면 세상 겁내고 살 게 뭐 있느냐던 아버지였다. 세상이 겁나고 사람이 무서워서 그리 말했다는 것을 그는 아주 오랜 후에야 깨달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렇게나 많은 묘원들을 돌아보고도 왜 선뜻 계약을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였다. 시설비니 관리비니 하는 따위의 프리미엄이 고가웠던 것은 아니었다.
어디 빚을 내어서라도 아버지가 누울 땅쯤은 마련할 수 있었다. 그것보다는 공원 묘지들의 그 인위성, 도시의 풍속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치졸한 구상이 그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푸른 잎과 이름 모를 꽃이 주는 신선함에 기꺼워하다가도 일렬 횡대로 늘어선 봉분들의 차렷 자세를 보면 마음속 어디에선가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여기는 아버지의 땅이 아니다. 창수군의 첫 동네가 마침내 저 멀리에 은빛으로 모여있는 게 보였다. 박 기사는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버리고 더욱 비좁아진 길로 우회전한다. 이제는 정말 굽이굽이 돌고 도는 길이었다. 차가 한 대 겨우 드나들 수 있게 닦아놓은 그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간단없이 교차되고 있었으며 해동때 내려앉은 집 안으로 도무지 속력을 내기 어려웠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번 추석 때까지는 1m쯤 폭도 넓히고 평평하게 골라놓을 계획이죠. 땅이 좋아서 비 오는 날이라도 바퀴 빠질 염려는 없답니다. 박 기사 말대로 한눈에도 땅은 쌀가루처럼 포슬포슬하였다. 한꺼풀만 벗기면 새까맣고 기름진 흙이 튀어나오리라. 차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길을 오르고 있었다. 눈 아래로 계곡과 능선이 펼쳐지고 차창으로 다가드는 숲은 그림처럼 포근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의 2시간 이상을 달려왔지만 그 사이 생활이 일으키는 잡다한 먼지바람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산속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맴돌던 먼지 냄새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대신 알 수 없는 풀냄새가 머리를 개운하게 비워주었다. 도시와 산이 이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것에 대해 그는 진심으로 놀라워하였다. 잘 닦인 진입로를 오르던 그 지난주에 만났던 산들과도 달랐다. 붉게 배를 내놓고 있는 황토길과 먼지에 뒤덮인 길섭의 키 작은 나무들을 보면서는 어떤 느낌도 없었던 그였다. 박 기사는 과연 15년 경력을 가진 사람답게 차를 잘 다루었다. 어디에 구덩이가 패여 있고 어느 자리에 바위가 박혀 있는지 잘도 알고 있어서 도로 사정과는 관계없이 승차감은 여일했다. 자신만만한 운전 솜씨는 산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박 기사 스스로도 몸에 탱탱한 활력이 넘쳐 흐르는 듯했다. 활력도 전염되는 것인가? 저마치 펼쳐있는 능선의 풀빛이 피곤에 지친 그의 눈을 서늘하게 해주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꽉 모두어진 그의 얼굴도 실록에 물들어 푸르게 보였다. 두 사람은 똑같이 절대치의 고조된 기분으로 가쁘게 달리고 바퀴 밑에서 튕겨오르는 돌멩이들의 비명은 타악기에 잦아드는 박자로 같이 달렸다. 산은 그러나 말없이 그들이 가까워 오길 기다릴 뿐이었다. 차가 멈추었다. 거의 산꼭대기에 다름 아닌 곳이었다. 그는 박기사를 따라 산비탈을 내려갔다. 군데군데 선연한 빛깔로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길도 없는 비탈을 박기사는 뛰듯이 가고 그는 구두에 꽉 조여진 발가락을 거북해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도단하는 새순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더욱 더디었다. 얼마쯤 가자 이내 앞이 탁 튀어왔다. 거침없이 확 트인 바로 그 자리에 아직 때도 덮지 않은 황토 봉분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었다. 산기슭 어디에 이런 자리가 숨어 있었을까 싶게 길에서도 보이지 않던 남향의 양지 바른 자리였다. 여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자리를 쓰세요. 앞이 탁 튀었거든요. 묘 하나 자리로는 조금 넓지만 싸니까 넉넉히 쓰셔도 큰 부담 없을 겁니다. 그는 박기사가 가리키는 곳에 서보았다. 구름 한 점이 멀리 능선에 얹혀 있다. 눈 아래는 그대로 수목의 바다였다. 앞을 가로막는 봉우리도 없다. 발 아래 저만치 계곡들이 햇살 아래 싱싱하게 누워있고 바람은 달디 달았다. 남향이니까 일출에서 일몰까지 해는 종일토록 머물러 있을 것이었다. 넘치도록 햇볕을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없는 살림에는 남향에 쓸모있는 햇볕이 큰 도움이었다. 새를 얻어 살다 보면 을의 뒤채나 건넌방이었으므로 언제나 볕이 아쉬웠다. 몇 년 전 가까스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그것 역시 빗두루만 동향이라 아침볕만 푸지다 말았다.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가장 옳게 드는 볕을 갈망하였다. 장독대를 간수하고 마른 반찬을 마련하는 일이 볕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언짢아 했다. 얌체 없이 해를 가리는 앞뒷집의 우람한 채구를 눈을겨가며 아이들 옷가지를 못 말려 애태우는 아내도 햇볕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서 틀림없이 부글부글 썩고 있을 공기와 내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탐욕스런 입김까지 들이마시며 살아야 하는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누울 터전이 남향의 볕 바른 곳이라는 게 그의 마음에 아주 좋았다. 그 옆에 자리까지 합하면 16평쯤 될 겁니다. 나중에 모친까지 함께 모시게 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자리까지 의중에 두고 있던 그였다. 나중에 두 분이 함께 아래를 굽어다 보면서 바다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마음으로 타고 넘어 저 위쪽의 고향을 다녀오기라도 하면 좀 재미날까. 아버지는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머니는 또 뭘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능선의 실록은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다웠다. 일로 오세요.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염없이 서 있는데 박기사가 비닐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두 사람은 풀밭에 주저앉아서 담백하고 향취나는 그 고장 막걸리 맛을 보기 시작했다. 종이컵쯤으로 부어 마시기에는 성이 차지 않을 만큼 맛있었다. 박기사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조심하며 잔을 채웠고 그러면 그는 소중하게 잔을 받아 달게 비워냈다. 그러는 사이 먼 곳에서는 이름 모를 새가 울었고 저만큼 앞에는 산꽃들이 소박한 색깔로 피어나 바람에 얇은 잎사귀를 내맡기고 있었다. 이상하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여기 들어와 앉으면 속이 후련해요. 질리지가 않아요. 사무실에서 짜증만 돋우고 있다 보면 슬그머니 손님 없나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많이 둘러보기는 하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런지 막상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세히 보니 박 기사의 그을은 얼굴에 허물이 벗겨지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따스한 봄날, 그는 박 기사가 내미는 잔을 받다가 그 손에 수많은 공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땅속에 누워있던 15년 동안 한 젊은이는 트럭 조수에서부터 지난한 삶을 시작했었다. 그 젊은이가 공이 박힌 손으로 쥐포를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난 아무래도 이런 장사가 편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산 사람은 말도 많고 트집도 많은데 죽은 사람 상대하면 귀찮게를 안 해요. 계약을 하시지요. 하고 은근히 조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 앞으로 찢은 쥐포를 내밀어 놓고 박 기사는 어디 먼 데를 보았다. 그는 내심 16평을 점찍어 두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막걸리를 마셨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셔보는 막걸리였다. 퇴근길에 술집에 들러도 맥주 아니면 소주로 취했었다. 질퍽하게 취했는가 했어도 귀갓길에는 노래조차 흘러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말하기를 오장육부를 술에 담갔어도 새치 혐한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다. 행여 숨겨둔 진심을 까발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적당히 포장해서 내놓는 방만한 술주정들 속에는 그래서인지 슬픔만 담겨 있다. 취한 얼굴로 돌아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나면 구역질만 남을 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모든 일들이 종국에는 구역질로 이어진다. 벽을 향해 돌아누우면 내일은 보이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늘어져 버리는 육신이 서글펐다. 이장하기로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잔디를 입혀도 잘 살고 나무를 몇 그루 옮겨 심어도 그냥 뿌리가 뻗어 실하게 자라요. 요즘 같은 철이야 뭐 막대기를 꽂아 놓아도 잎이 돋는 때 아닙니까? 박 기사 말을 듣자니 화분에 봉숭아 씨를 묻어놓고 밤낮으로 들여다보던 딸아이가 생각났다. 어머니도 아파트 앞에 공터를 아까워하면서 씨만 뿌리면 거저 자랄 거라고 되뇌이곤 했다. 아무도 가꾸지 않는 이 깊은 산에도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새삼스레 산자락 여기저기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진달래꽃을 쳐다보았다.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진달래는 바로 그들 곁에도 있었다. 그는 꽃 하나를 톡 따서 입에 넣었다. 박 기사도 그를 따라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달래는 아무리 해도 옮겨 심지를 못하겠대요. 집사람이 꽃을 좋아하길래 몇 뿌리 캐다 집에 심어봤는데 그냥 죽어요. 몇 번 해봐도 이내 말라 비틀어지길래 그만뒀어요. 천상 산에서만 살게 되어 있는 산꽃이라니까요. 정말 그럴까? 그러고 보면 철쭉꽃은 보았어도 진달래를 저작거리에서 본 기억은 없는 듯도 싶다. 하긴 담장 밑에 개나리는 몰라도 진달래는 좀 처연하다는 느낌도 든다. 산을 내려와서는 못 사는 꽃, 산이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꽃. 그는 진달래꽃 가까이로 다가갔다.
5갈래로 벌어진 꽃들이 2-3개씩 가지 끝에 매달려 있다. 민홍지처럼 얇은 꽃잎이 안쓰럽다. 소리만 크게 질러도 눈물 같은 수액이 흘러내릴 것 같다. 꽃잎을 한번 만져보려다 말고 그는 손을 거두었다. 거두어들인 손등 위에 또렷또렷한 산개미 한 마리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가만히 개미를 집어 올려 땅에 내려놓았다. 개미는 바쁘게 제 갈 길을 찾아 기어가기 시작했다. 개미가 가는 길을 그는 또 한참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다시 진달래를 보니 꽃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이었다. 박 기사는 이윽고 마지막 잔을 가득 채워 그에게 내밀었다. 운전석에 앉을 사람답게 박 기사는 술을 적당히 마신다. 잔을 비운 뒤 그는 아버지가 그리고 훗날 어머니까지 눕게 될 땅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았다. 오후가 한창 겨웠는데도 볕은 고르게 쏟아지고 있다. 찰흙도 진흙도 아닌 질 좋은 흙을 비집고 솟아나온 잡초들 사이에 손톱만한 꽃도 보인다. 산바람이 건듯 불면 여기저기서 메아리처럼 산이 숨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할 수 있다면 마냥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 끈끈한 먼지 속에서 호흡할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는 말없이 산에서밖에 살 줄 모르는 산꽃들을 쳐다보고 있기만 하였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저만큼 뻗어가는 산줄기를 바라보고 있던 박 기사가 불쑥 좋지요? 하고 말했다.